자, 일단 이제 배열이라는 게 뭔지 그냥 대략적으로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변수에 비해서는 장점이 많습니다. 배열을 쓰면. 그래서 배열을 쓰게 되는데, 그러면 앞에서 배웠던 그런 변수는 안 쓰느냐? 그렇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자료의 개수가 상당히 많다. 이걸 이제 한꺼번에 뭔가를 처리를 이제 해야 되는데 빈번하다 처리하는 게. 그런 경우에는 이제 배열이라는 이제 이런 이게 하나 이제 자료 구조입니다. 데이터를 저장하고 읽어오는 그런 이제 그 방식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그 배열은 이제 이렇게 이제 그 옆에 이렇게 그림 이렇게 보시면 요게 이제 어,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여러 개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방으로 따지면, 여기 이제 딱 건물 들어가면 방이 하나 있고 두 개 있고 세 개 있고 네 개 있고 한데, 여기 방 하나당 데이터를 하나씩 저장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아까 이제 제가 아파트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자, 선언하는 부분, 자, 배열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배열을 선언해야 되는데, 이 부분 이제 다시 한번 보시면, 자, 여기 이제 int로 시작하죠. 배열도 데이터 타입을 제일 앞에 이렇게 이제 적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 int가 아니고 뭐 쇼트 타입이 될 수도 있고 롱 타입이 될 수도 있고, 뭐 시수 같은 경우는 플롯이나 더블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배열명이 그다음 이제 오는데, 요 배열에 저장할 데이터들의 타입을요, 이제 어떤 타입의 데이터를 저장할 것인지를 이제 요 배열선을 할 때 배열명 앞에다 이렇게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int로 시작하기 때문에 요 뒤에 있는 요 배열, 그러니까 원, 뭐 dim, dimension, 뭐 약자로 뭐 dim이라고 있는데 array 약자로 arr이 있는데, 그래서 원 dim arr이라고 하는, 요게 이제 배열 이름이 되는 거고요. 배열명이 되는 거고, 우리가 변수명 이제 붙여주듯이 이렇게 이제 배열의 이름을 주는 겁니다. 여기까지 사실 이제 요 뒤에 거 없으면 우리가 변수 선언하고 비슷하죠. 그래서 이제 인티저 타입의 배열 원딤 arr이라는 배열을 선언을 하는 건데, 이제 배열은 이제 뒤에 이제 이렇게 큰 대괄호, 이렇게 대괄호가 이렇게 붙습니다. 대괄호. 대괄호 선언할 때 대괄호를 이렇게 이제 열고 닫고 한 다음에 여기에다가 배열의 크기를 줘요. 자, 여기서 이제 배열의 크기는 어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아파트로 따지면 뭐 여기 네 개니까 방이 네 개니까 방이 네 개인 아파트를 만들겠다. 이제 네 세대가 이제 살 수 있는 네 가구가 살 수 있는 아파트를 만들겠다 하면 이제 4라고 넣으면 되는 거고, 그러면 뭐 20 만약에 50세대가 살 수 있는 한 동에 50세대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50세대가 들어갈 방을 50개를 만들어 줘야 되죠. 이제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50이라고 주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배열의 크기, 처음에 이제 배열 선언할 때 이제 배열의 크기를 이렇게 이제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크기의 배열을 만들 것이냐. 그래서 뭐 요 숫자가 있으니까 몇 개의 인티저 값을 저장할 것이냐,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int 1 dim array라고 이렇게 지금 ar이라고 이렇게 배열을 선언을 하는데 4라고 크기를 줬기 때문에 4개의 인티저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배열을 선언한다. 예. 그리고 이제 요렇게, 자, 지금 이제 그 선언되어 있는 배열을요 1차원 배열이라고 합니다. 1차원 배열. 그래서 이제 밑에 요 각각 항목에 대해서 이제 설명이 나와 있죠. int는 배열을 이루는 요소의 자료형이다. 그다음에 원 dim arr이라고 되어 있는 요거는 이제 배열의 이름이다. 요 배열의 이름은 우리가 변수명, 명명 규칙 있잖아요, 그죠? 그거 지켜가지고요 변수명 지어주듯이 우리가 원하는 이제 이름을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괄호 안에 이렇게 이제 숫자가 들어가 있는데 꼭 4가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이제 크기가 여기 숫자로 들어가는 거고요. 이제 배열의 길이, 배열의 크기를 이 숫자로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부터 여기 소스 이렇게 봤을 때 이런 식으로 뭔가 이제 선언 배열
그 변수선을 하듯이 이렇게 돼 있는데 뒤에 보니까 대괄호가 있네요. 아, 이건 배열이구나. 이렇게 아시면 되겠죠. 크기가 4인 배열을 1차원 배열을 선언한다. 예. 그러면 이제 요렇게 자, 명령을 작성해서 실행을 하면 요렇게 이제 배열 선언문이죠. 요렇게 해주게 되면 자, 오른쪽에 이제 요 그림처럼 메모리상에 이제 이 배열의 이름이 요 지금 자료 4개를 인티저 타입의 자료 4개를 이제 찾아갈 수 있는 하나의 이제 주소 역할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로 따지면 개나리 아파트. 너 어디 사는데 하면 개나리 아파트 정도만 해도 알죠? 뭐 디테일하게 이렇게 몇 호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어느 아파트 살아 그러면 개나리 아파트 산다, 진달래 아파트 산다 하면 알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요 중에 하나 이제 사겠죠. 그러면 이제 요 이제 배열 하나의 이제 배열명으로 여러 개의 이제 데이터를 이렇게 접근할 수가 있는데 실제 이제 메모리 상에는 이런 식으로 연속된 어떤 이런 이제 공간으로 이렇게 이제 메모리가 이렇게 이제 할당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지금 메모리 상에 배열 공간이 만들어지면 여기다가 이제 데이터를 집어넣고 끄집어내고 뭐 그런 이제 방법을 아시면 되겠죠. 어떻게 배열의 데이터를 저장하고 또 반대로 이제 배열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어떻게 불러오는지 끄집어내는지 읽어오는지 자, 그리고 이제 일단 이제 우리가 배열 이제 규칙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배열 이제 여기 자료형 이제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제 배열에 저장할 수 있는 타입은 한 가지만 여기서 우리가 배우는 이 배열은 한 가지 자료형만 저장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어떤 자료형을 저장할 수 있느냐? 인티저 타입. 배열 선언할 때 배열명 앞에 선언할 때 앞에 타입을 줬죠. 그러면 이 배열은 용도가 인티저 타입의 종수값만 저장하는 배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나의 타입의 데이터만 이렇게 저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배열 선언할 때 앞에 이렇게 배열의 타입을 줬죠. 그러면 얘는 인티저 타입의 데이터를 이렇게 저장할 수 있다는 거죠. 4개. 그죠? 크기를 4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배열 선언하는 방법. 내가 이제 변수를 쓰려면 변수 선언하듯이 배열을 쓰려면 배열을 선언을 먼저 해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선언이 됐다. 그리고 이제 밑에 설명이 하나 더 있는데, 자, 여기서 그 선언하는 예를 한 번 더 또 부연 설명 또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이해를 다 했지만 한 번 더 내가 이해를 했는지, 자, int 띄우고 arr1 대괄호 열고 닫고 여기에 이제 7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코드가 됐으면 이거 배열 선언하는 거구나 알 수 있죠. 그리고 자, 여기 보면 이제 길이가 7인 여기 보면 대괄호에 7이 들어가 있잖아요. 크기가 7이라는 거죠. 7개의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7개의 데이터를 이 arr1이라는 배열에 저장할 수 있는데 이때 이제 이 저장을 데이터를 아무 데이터나 다 저장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떤 데이터 인티저 타입의 데이터만 7개 저장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옆에 풀이 되어 있는 거 보면 주석에 길이가 크기가 7인 요 인티저형 1차원 배열이다. 그래서 요 배열에는 인티저 값 7개를 저장할 수 있다. 우리가 만약에 이제 변수를 선언해서 데이터 저장하려면 인티저 타입의 변수 7개를 선언해야 되죠. 얘는 그냥 한 줄이 끝났잖아요. 이렇게. 그 다음 이제 아래쪽에 자, 플롯 AR2, AR2 다음에 대괄호 열고 닫고 여기 10. 그러면 얘는 이제 자, 크기가 10인 ARR2라는 이름의 배열을 선언하는 거죠. 근데 이제 타입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플롯이라고 되어 있죠. 그럼 이제 이 배열은 이제 그 플롯 타입의 데이터 10개를 저장할 수 있는 이제 AR2라는 배열을 이제 선언하는 거죠. 그래서 길이가 10인 플롯형 1차원 배열 ARR2다. 뭐 이렇게 이제 주석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밑에 이제 이것도 같은 거죠. 더블
자, ARR3 요거 이제 띄어쓰기 해야 되죠. AR3 대괄호 안에 자 12 이렇게 됐으면 예, 크기 배열의 크기 길이가 12인 ARR3이라는 배열을 선언한다. 근데 이때 이제 요 배열의 타입은 더블로 하겠다 이 말이죠. 더블 타입의 ARR3이라는 배열을 선언하는데 크기는 10이다. 이 크기라는 게 몇 개 저장할 수 있냐 이 말이죠. 어떤 타입? 더블 타입의 데이터를 몇 개 저장할 수 있는 크기냐? 12개. 그죠? 그래서 길이가 12인 더블형 1차원 배열 ARR3을 이제 선언한 코드 예제입니다. 요렇게 이제 자, 배열을 선언할 수가 있고요. 뭐 배열에 저장할 수 있는 데이터 타입이 어떤 타입에 따라서 여기 이제 인티저도 붙일 수 있고 뭐 캐릭터도 붙일 수 있고 여긴 캐릭터 없지만 플롯도 붙일 수 있고 더블도 붙일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지금 이제 여기 설명에 보면 자꾸 이제 1차원 배열 이렇게 나오거든요. 보통 이제 선을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1차원이라고 그죠? 이제 축이 하나밖에 없는 거. 그죠? 그러면 이제 X축, Y축, 이렇게 X와 Y축 있는 거는 이제 이렇게 면이잖아요. 그죠? 그걸로 이제 2차원이라고 그죠? 3차원은 X, Y, Z축까지 있는 거. 면이죠, 면. 그래서 이제 여기 계속 자꾸 1차원 하는데 이게 모양 생긴 게 뭐같이 생기냐면 이게 얘가 좀 짧아서 그런데 이게 이제 만약에 여기 그 배열 크기가 10이다 그러면 이게 쭉 붙어 있겠죠. 이제 뒤에서 이렇게 보면 하나의 이제 선처럼 보이죠. 선처럼 보이고 실제 이제 이 배열 그냥 우리가 방이라고도 합니다. 배열방 요 한 칸 여기 이제 데이터 하나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이 배열 칸을 요 이제 접근할 때 접근한다는 게 이제 요 배열에다가 이런 거 있죠. 뭐 첫 번째 이 배열의 첫 번째 방에다가 뭐 값을 집어넣는다. 그러면 이제 요 배열의 세 번째 방에 있는 값을 읽어온다. 이게 이제 접근이죠. 이제 배열을 접근할 때 이제 인덱스라는 걸 쓰는데 그 이제 인덱스가 그 뭐 호텔이나 뭐 아파트나 뭐 호실 있잖아요. 호실. 그러니까 그 번호 하나를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배열 이제 그 선언할 때 배열의 크기 줄 때 우리가 대괄호 썼죠. 똑같이 배열 선언 이후에도 이렇게 대괄호를 쓰는데 이 배열에 어떤 값을 저장할 때나 배열에 저장되어 있는 값을 읽어올 때 그때도 요 대괄호 써서요. 그 대괄호 안에 실제 이제 요 방의 위치 숫자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번호가 붙어 있는데 호실이 이제 번호로 숫자로 이렇게 붙어 있는데 0부터 붙어 있어요. 배열은 인덱스라고 합니다. 방번호 쉽게 방번호인데 인덱스라는 용어를 씁니다. 배열의 인덱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방번호를 0번 방, 1번 방, 2번 방, 3번 방에서 번호가 0번부터 붙어 있어요. 그래서 배열의 인덱스는 0부터 시작한다. 0번 방부터 번호가 붙어 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자 일단 이제 선언을 이렇게 해주고요. 이제 사용하는 거 봐야 되죠. 접근, 액세스 한다고 하는데 우리말로 이제 접근이라고 되죠. 저장하고 읽어오고 하는 거. 그러면 이제 자 일단은 저장하는 방법. 이렇게 이제 배열을 자 일단은 아파트를 지어놨어요. 자 이제 배열을 이제 선언을 해놨어요. 자 크기를 지정해주고요. 이제 저장하고 싶은 만큼 데이터를 이제 몇 개를 저장하고 싶다. 그러면 그 개수만큼 방 크기를 주고 그죠? 이제 배열의 크기를 주고 이제 배열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특정 이제 배열에다가 값을 이제 저장을 한다. 저장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자 여기 이제 ARR 배열의 0번 인덱스 위치 그러니까 0번 방이죠. 첫 번째 방인데 0번부터 시작하니까 0번 방에 10을 집어넣어라. 이런 식으로 이제 배열에다가 값을 집어넣는 거예요. 자 얘는 AAR 배열의 1번 방에 11을 저장해라, 대입해라, 집어넣어라. 요거는 이제 AAR 배열의 2번 인덱스 위치에다가 2번 방이죠. 2번 방에다가 25라는 값을 대입해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0, 1, 2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이제 그림이 따로 안 나 있는데 위에 이렇게 보시면 여기서부터 0번 방, 1번 방, 2번 방 이렇게 이제 번호가 붙어 있어요. 내부적으로. 그러면 이제 아까 이제 밑에 자
이렇게 이제 여기 설명하는 것처럼 예, 어레이 배열의 0번 인덱스 위치, 이제 0번방 위치에 10을 집어넣어라. 1번 인덱스 위치에 11을 넣어라. 2번 인덱스 위에 안에 25를 집어넣어라. 그래서 뭐 0번 인덱스 방이 0번 방이라고 하지만 이제 첫 번째 방이고 그죠? 예, 여기 이제 두 번째 방, 여기 세 번째 방입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선언한 배열의 값을 저장하는 이게 이제 형식입니다. 이런 이제 형식으로 값을 저장할 수 있고요. 보시면 변수 같은 경우에는요, 만약에 이제 세 개의 이제 변수에다가 값을 저장한다. 그러면 변수 이름이 다 다른 변수가 나와야 되잖아요. 배열은 배열 이름은 똑같아요. 단 배열 안에 여러 개의 방이 있기 때문에 그 방의 위치를 이렇게 이제 인덱스라는 걸 가지고 이렇게 지정을 합니다. 호텔이나 뭐 아파트 이거 호실이라고 보시면 되죠. 근데 이제 이 호실은 이제 0부터 인덱스는 0부터 딱 번호가 매겨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여기 뭐 일반화라고 해서 뭐 여기 이제 설명은 방금 제가 설명드렸던 거예요. 어레이 배열 어레이 첫 번째 요소, 첫 번째 요소는 0번이죠, 그죠? 10을 저장해라. 어레이 두 번째 요소, 1번 인덱스 위치에 11을 저장해라. 그런 얘기고요. 자, 여기 이제 일반화라고 되어 있는데 한번 보면 위에 이제 요거를요, 요렇게 IDX는 인덱스 약자로 이렇게 적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배열명이 오고요, 대괄호가 오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인덱스 값이 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배열에 어떤 값을 집어 넣잖아요, 저장하잖아요, 그죠? 저장할 때는 이제 대입연산자 쓰시면 되고, 배열의 특정 인덱스 위치에 저장할, 대입할 값을 요 대입연산자 우측에다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ARR 배열의 인덱스 위치에다가 20을 저장해라, 20을 대입해라,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배열 어레이에 이제 인덱스 더하기 1번째 요소에 20을 저장해라. 요것도 너무 헷갈려 하실 필요는 없고요. 인덱스가 이제 0번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0번 인덱스 위치에 뭐 저장한다, 1번 인덱스 위치에 저장한다, 뭐 이렇게 읽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에서는 뭐 0번이라는 걸 잘 안 쓰죠. 보통 이제 1번부터 씁니다. 뭔가 개수를 센다든지 번호를 매긴다든지 할 때 뭐 1번, 2번, 3번 이렇게 외기지 0번부터 잘 안 매기죠. 근데 이제 이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배열의 요 인덱스는 0번부터 이렇게 붙여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첫째라고 하면 사실 0번 인덱스 방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인덱스 값을 우리가 그 0부터 시작하지 않고요, 1부터 첫째부터 이렇게 시작하도록 이렇게 이제 이렇게 작성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인덱스 값에 이렇게 0이 들어오면 첫 번째 요소다, 그죠? 그래서 0번 인덱스인데 이거를 몇 번째 요소냐 하면 여기다 인덱스에다가 1 더해주면 돼요. 그러면 이제 0번 인덱스는 첫 번째 요소고, 만약에 4번 인덱스 요소는 4번 인덱스 안에 있는 요소 몇 번째 요소냐라고 하면 더하기 1 하면 5번 다섯 번째 요소가 되겠죠. 첫 번째부터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하면 다섯 번째 요소가 된다는 거죠. 이거 헷갈리는데요 하는데, 뭐 써서 하시다 보면 또 실습하시다 보면 뭐 많은지. 그래서 요걸 이제 풀어서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놓은 거고요. 왼쪽에도 같은 뭔가 설명이 있나? 없네요, 그죠? 따로 이렇게 따로 이렇게 없고요. 자, 소스 코드가 이렇게 나옵니다. 옆에 실행 결과는 뭐 배열 요소에 저장된 값 합해서 150 이렇게 나오는데, 자, 이제 요 소스 코드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배열을 선언하는 방법, 지금 이제 1차원 배열을 보고 있고요. 1차원 배열은 인덱스를 하나만 씁니다. 인덱스를 하나만 쓰고요. 아까 이제 그림도 보셨고요. 그래서 이제 선언하는 방법, 배열이 선언되었으면 거기에 대한 이제 데이터를 저장하는 방법까지 했는데, 읽어오는 방법은 따로 이렇게 설명 안 돼 있죠. 그건 이제 요 소스 상에서 이제 어떻게 읽어오는지 한번 볼게요. 이제 요 소스 코드 보시면 메인 함수에 자 int arr 5 자 여기 지금 대괄호 안에 5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앞에서 배열 선언을 이렇게 한다고 배웠습니다, 그죠? 자 크기가 5인 인티저 타입의 배열 arr이라는 배열을 선언했죠. 크기가 5인, 그러니까 5개의 인티저 데이터 값을 저장할 수 있는
이제 배열을 선언한 거예요. 이름이 이제 ARR입니다.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인티저 타입의 변수 sum과 이제 i를 선언하고 sum은 0으로 이제 초기화도 했죠. 자, 그다음 라인 이제 보시면 얘들은 이제 이렇게 이제 선언한 배열에다가 이제 값을 집어넣는 거죠. 저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배열의 인덱스는 이것도 이제 규칙입니다. 문법이고요. 0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배열의 첫 번째 방은 인덱스 값이 0입니다. 그래서 번호가 0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ARR 배열의 0번 인덱스에다가 10을 집어넣어라. 예, 0번 방에다가 10을 넣어라. 이 말이죠. 첫 번째 방인데 0번 방입니다. 그 다음에 콤마 ARR 배열의 1번 인덱스에 자 방에 20을 저장해라. AR 2번 인덱스 위치에 30을 대입해라. AR 3번 인덱스 위치에 40을 대입해라. 집어넣는 거죠. AR 4번 인덱스 위치에 50을 넣어라. 자, 이 배열의 크기가 5죠. 5개의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배열의 크기가 5라는 얘기는 0번 인덱스부터 4번 인덱스까지 방번호를 0번부터 0, 1, 2, 3, 4 요 5개 쓴다는 거죠. 그래서 요것도 좀 처음에 할 때 헷갈려요. 배열의 크기를 5를 줬으면 인덱스가 5까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데 인덱스는 0번부터 인덱스 번호는 0번부터 할당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0, 1, 2, 3, 4까지 총 5개 맞죠, 그죠? 그래서 크기가 이제 오면은 0번부터 4번까지 인덱스를 쓰는 방이 이제 만들어진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 이제 0번부터 4번 요 인덱스를 지정해서 이제 원하는 값을 이렇게 이제 대입을 저장하는 거죠. 자, 이제 배열에 값을 저장하는 것까지 이제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이제 배열에 값을 저장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이 우리가 변수 같은 경우는 개수가 많아지면 막 이름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여러 개 이제 여러 동일한 이름 못 쓰니까 다른 이름으로 이제 다 만들어줘야 되는데 얘는 ARR 다 똑같죠. 배열 이름은 똑같은데 요 인덱스만 바뀌는 거죠. 저장되는 위치를 번호로 갖고 있다는 거죠. 얘는. 그리고 이제 반복문 나왔습니다. 자, 요 반복문은 지금 이제 반복할 문장이 단일 한 문장이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는 이제 중괄호 열고 중괄호 닫고 생략되어 있습니다. 반복할 문장 요거 한 문장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반복하느냐 보니까 자 I 여기 이제 카운터 변수라고 하죠. I 초기값 0을 주고요. I는 여기 이제 선언되어 있습니다. 상단에 이제 0을 주고 자 I가 5보다 작으냐 이게 이제 조건식이죠. 요 조건식에 만족하면 I가 5보다 작은 값이면 참이면 요 포문을 실행을 하고 다시 어디로 옵니까? 증감식 쪽으로 와서 요 I 값을 1 증가시킨 다음에 다시 조건식을 검사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 숫자 이렇게 지금 0부터 I가 0부터 시작하니까 0은 5보다 작다? 참이죠. 그럼 요거 실행하고 다시 이제 올라와서 I 1 증가되고 자, I가 이제 1 증가됐으니까 1이겠죠? 1은 5보다 작다? 참이죠. 또 이 부분 실행하고 또 I가 1 증가되면 2죠. 2는 5보다 작다? 또 얘를 실행하고 또 올라오면 증감식에서 I가 또 1 증가되니까 I 플러스 플러스해서 이제 3이 되겠죠. 3이 되고 3은 5보다 작다? 또 참이고 내려오고 또 한 바퀴 돌려서 이제 I가 또 4가 되면 4는 5보다 작다? 참이 돼서 얘 실행하고 이제 올라와서 I가 1 증가돼서 5가 되면 5는 5보다 작다? 거짓이 되죠.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요 반복 포 블럭을 반복하지 않고 탈출하면 빠져나갑니다. 쭉 빠져나가서 프린트 F 출력문을 실행하겠죠. 그래서 그 이 반복문 포문은요 I가 0, 1, 2, 3, 4가 될 동안 조건식이 참입니다. 그러면 0, 1, 2, 3, 4 총 5번이죠. 5번 요 문장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I가 0일 때 0은 5보다 작다 참이니까 요 부분 실행하겠죠. 보시면 이제 요 ARR이라는 배열명이 나오고 자, 이 I라고 하는 요 카운터 변수를요 배열의 인덱스로 이렇게 사용한 거예요. 아, 요렇게 쓰는구나. 그래서 이것도 사실 설명 안 들으면 이렇게 쓰는 줄 몰라요. 그러니까 배열의 카운터 변수라는 거, 뭐 조건 변수, 카운터 변수, 반복 변수라고 하는데 일단 이제 카운터 변수로 할게요. 자, 그 포 반복문에 카운터 변수 I를 배열의 인덱스 변수로 이렇게 사용을 한 거예요. 그러면
현재 이 포 반복문 반복문에서 이제 사용되는 이 카운트 변수 값 현재 0이죠. 0이 첫 번째 이제 요 폼은 자, 이 조건이 참여해서 이제 실행할 때 이제 0이 인덱스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i 값이 0이죠. 그러면 ARR 배열의 0번 인덱스 값을 어떻게 sum이라는 여기 처음에 초기값 0입니다. 여기다가 더하기 해라. 더해서 집어넣어라. 이 말이죠. 누적시키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복합 대입 연산자 사용했는데 sum은 sum 더하기 ARR 배열의 0번방 자 그런 이제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누적을 시키는 거죠. 요 값을 sum에다가 더해주는 거죠. 자, 한 바퀴 돌면은 i가 이제 1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요 카운트 변수 i가 1이 됐으니까 요 또 이제 참이 되고요. ARR의 i라고 하면 i 값이 1이죠. 그러면 요 1번 방, 1번 방에 있는 20을 또 sum에다 더하는 거죠. 또 한 바퀴 돌았어. i가 이제 2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ARR의 2번 방 뭐가 들어서 30 들었죠. 30을 또 sum에다 더해주고, 그죠? 또 올라가서 이제 그 i 값이 이제 3이 됐다. 그러면 이제 3이 되면 여기 참이니까 내려와서 AR의 3번 방 40이 들어있잖아, 그죠? AR의 3번 방 i가 3이니까 3번 인덱스 40을 꺼내와서 sum에다가 이제 더하고 또 한 바퀴 돌았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 i가 이제 4가 되잖아요, 그죠? 4가 돼서 i의 자 값이 이제 인덱스 값이 되니까 AR의 4번 방에 있는 50을 또 끄집어내서 sum에다가 더해줍니다. 누적을 시키는 거죠. 그 결국은 뭐예요? 배열에 요 0번 방 1959, 1번 방 1959, 2번 방 1959, 3번 방 1959, 4번 방 1959 포 반복문 사용해 가지고요. 이제 한 바퀴 돌 때마다 이 인덱스 값이 바뀌도록 0부터 1씩 바뀌도록 이렇게 해서 이 5개의 데이터를 배열 안에 있는 저장되어 있는 5개 데이터를 인덱스 숫자를 0, 1, 2, 3, 4 이렇게 바꾸면서 5개 숫자를 다 읽어오는 거죠. 요렇게 배열을 쓰는구나. 그래서 이 그 반복문하고요 배열하고 이런 식으로 많이 써요. 그러니까 반복문의 이 카운터 변수 i를 이제 배열에 인덱스 변수를 이렇게 넣어가지고요 이렇게 돌립니다. 만약에 이제 우리가 반복문을 모르고 이걸 하려 그러면 그죠? 이 값 더하기 이 값 더하기 이 값 더하기 이 값 더하기 이제 수동으로 해야 되죠. 하면 되지 라고 하시는 분 있어요. 그렇죠, 그죠? 자, 용감하게, 그죠? 도전도 한번 해보고, 그죠? 하면 되지 뭐. 그래. 자, 그러세요. 그러면 1000개 데이터를 입력을 받아서 그죠? 1000개의 데이터를 더하는 거로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폼을 하고 이게 이제 이제 사용하지 않고 그러면 이제 1000개의 데이터를 하나 이제 이름을 다 지정해 줘서 할 수 있어요. 하면 되지. 그러면 10,000개도 한번 해주십시오. 자, 그러면 소스 코드 엄청나게 길어지죠. 그 작성하는데 엄청나게 이제 시간이 걸리고 힘이 듭니다. 근데 이렇게 여러분들이 소스 코드를 작성해 놓으시면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만약에 이제 데이터가 100개, 100개를 저장해서는 이제 배열이 되든 뭐 1000개든 10,000개든 만약에 이제 100개나 1000개나 예를 들어서 1000개의 데이터가 배열이 들어 있잖아요, 그죠? 그 1000개의 데이터를 다 더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라 하면 똑같아요. 뭐 바꾸냐면 요 코드 그대로 쓰는데 여기 이제 초기식 뭐 조건식 증가식 있으면 요 부분만 바꾸시면 돼요. 조건식 같은 바꾸시면 이게 데이터를 100개를 더하든 1000개를 더하든 10,000개를 더하든 그건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제 반복되는 그런 이제 그 횟수를 이게 이제 포문에 초기식이나 조건식이나 이제 증감식 가지고 조절을 할 수 있는데 그런 거 이용해서 내가 이제 그 배열 중에서 특정 부분만 또 이제 접근해서 뭔가를 처리를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폼은 다 돌고 나면 아시죠? 0번에 있는 거 읽고 와서 썸에 들어가고 1번에 있는 거 읽고 와서 넣고 2번 인덱스 위치에 30 읽고 와서 저장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다 하면은 모든 배열 안에 있는 모든 값을 다 썸에다가 자, 다 하는 거죠. 그래서 배열 요소에 전염된 값의 합 해가지고요, 썸 여기 누적되어 있는 값을 출력을 합니다.
이렇게 하는구나. 그래서 옆에 이제 간단하게 설명 보면 뭐 따로 이렇게 설명 안 돼 있죠. 그러니까 배열의 또 다른 매력 이렇게 하죠. 배열 쓰면 그러니까 이거 매력을 느끼려면 100개의 데이터를 변수에 저장한 다음에 100개의 데이터를 더해서 100개의 데이터를 출력하는 데까지 해보셔야 돼요. 그렇게 수동으로 해보시면 와 이렇게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렇게 프롬 짜는 거 아닌 것 같은데 딱 느낌이 들어요. 그 상태에서 이제 폼문 가지고 예전에는 그렇게도 했었습니다. 괜히 있죠. 폼문 하기 전에 자 프로그램 만들어 봅시다 해가지고 변수만 가르쳐 주고요. 예, 많은 데이터를 넣게끔 해가지고요 해보거든요. 그러면 기억이 남아요. 와 이거 변수 이거 막 한 30개 쓰려고 하니까 막 너무 힘든데. 그리고 폼문도 지금 몰라요. 폼문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도 몰라. 그 출력할 때 그러면 이제 변수 20개면 20개 다 출력해야 되니까 그것도 이제 길어지는 거예요. 출력문도. 근데 지금 이제 여기 지금 데이터를 읽어와서 이렇게 덧셈 하는 것만 폼문 사용했죠. 사실은 출력하는 것도 폼문으로 돼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배열에 내가 1000개의 데이터가 있는데 1000개의 데이터를 다 출력하고 싶어요 화면에. 그러면 1000주를 프린트F에서 1000주를 작성할 필요가 없어요. 폼문으로 돌려버리면 돼요. 예, 출력할 문장 이 프린트F 하나만 딱 만들어 놓고요. 요거를 이제 폼문 안에다가 블록 안에다 넣고요. 반복문 돌려버립니다. 포 반복문의 카운터 변수를 배열에 인덱스 값으로 이렇게 딱 쓰도록 해놓고요. 폼문을 돌려보면 내가 원하는 만큼 출력을 할 수 있어요. 개수가 더 많아져도 그 코드 길이는 면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예제들을 이제 지금 이제 그 같이 한번 배열 이렇게 하시면서 이렇게 다 해보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그럼 일단은 이제 배열 선언하고 배열의 값을 저장하고 이제 배열의 값을 이제 읽어오는 거. 그런데 읽어오는 거 딴 거 없어요. 다시 읽어오는 거. 저장할 때는 이렇게 이제 배열명 다음에 인덱스 이렇게 대괄호 안에 인덱스 지정해 주고요. 위치잖아요. 배열 안에 이제 그 몇 번 방.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대입선전자 사용해서 이렇게 집어넣죠. 값을 읽어올 때는 배열명하고 대괄호 안에 인덱스를 지정해 주면 됩니다. ARR 배열의 몇 번 인덱스 걸 읽어와라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출력할 때도 마찬가지고 뭐 값을 대입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이해가 됐었으면 기본적으로 이제 배열 1차원 배열 만들어 가지고요. 값 집어넣고 읽어오고 하는 그까지는 이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린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살을 붙여야 됩니다. 조금 더 뭐냐면 이제 배열을 사용하려면 배열을 선언해야 되죠. 우리가 변수를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변수를 선언해야 됩니다. 그죠? 근데 이제 변수 우리가 앞에서 예제 보면 특정 변수를 선언하면서 초기 값을 줬었죠. 그래서 int 뭐 age는 20 이런 거 이런 식으로 age라는 정수 타입의 변수를 선언하면서 초기 값 20 정수 값을 탁 이렇게 넣어주죠. 그리고 이제 변수 선언을 하면서 초기화를 바로 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배열도 배열 선언하면서 초기 값을 바로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배열 선언과 동시에 초기화를 해줄 수 있는데 그거는 이제 코드를 어떻게 작성을 하냐면 여기 아래 이제 요거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int arr1 요거 이제 배열명이고요. 자, 배열의 크기 5는 한 다음에 위에서 배열 선언할 때 여기까지 하고 끝났잖아요. 배열 크기 지정. 자, 크기가 5인 AR 이름의 이제 배열 인스턴스 타입의 크기가 5인 AR 이름의 배열을 선언하겠다. 만들어 줘라. 이렇게까지 끝났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이렇게 만들면서 아예 데이터까지 딱 처음부터 딱 넣어 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뒤에 대인 연산자 이렇게 넣고요. 배열의 초기값 주실 때는 이제 요 배열 이제 요 값을 이렇게 이제 중괄호 안에다가 감싸서요. 요 당연히 이제 각각 값 사이에는 콤마를 넣어야 됩니다. 여기 이제 배열 리터럴 뭐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중괄호 안에다가 각각 요소에 들어갈 값을 콤마로 구분해서 넣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죠. 다섯 개의 데이터를 차례대로 이렇게 하면 차례대로 첫 번째 거는 0번 인덱스에 저장이 되고요. 두 번째 데이터는 1번 인덱스, 세 번째 인덱스는 2번 인덱스, 네 번째 데이터는 3번 인덱스, 다섯 번째 데이터는 4번 인덱스. 제가 설명 이렇게 해도요, 설명 들으면서 이게 자꾸 헷갈리는데 하는데, 배열은 0번 인덱스가 첫 번째 방이죠, 그죠? 0번 인덱스의 첫 번째 데이터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아래쪽에 이렇게 배열, 요걸 이제 그림 한번 보시면, 자, 여기 첫 번째 요건 0번 인덱스입니다. 0번 주소는 0번, 요거는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돼 있어요, 인덱스가. 그래서 1번 이제 1이라는 값, 첫 번째 값은 0번 인덱스에 들어가고, 두 번째 값은 1번 인덱스,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차례대로 이렇게 나갑니다. 순서대로 쳐야 된다. 자, 근데 이제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배열의 크기를 이제 5로 줬어요. 5로 줬는데, 그러면 이제 이 배열 AR3이라는 배열은 5로 크기를 줬기 때문에 방이 5개가 만들어진다 보시면 되겠죠. 인티저 값 데이터를 5개 저장할 수 있는 배열로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초기화할 때 데이터를 딸랑 2개만 이렇게 넣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중괄호 안에 1,2 하면 2개만 넣었죠. 그러면 이제 순서대로 0번 인덱스 방부터 순서대로 치워줍니다. 그래서 제일 앞에 있는 여기가 0번 인덱스 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1번, 2번, 3번, 4번입니다. 배열의 크기가 5니까 이제 0번부터 번호가 붙으니까 5개 방이 생기는데, 0번부터 번호가 붙으니까 0번 인덱스부터 4번 인덱스까지. 그래서 0, 1, 2, 3, 4번 인덱스. 요 0번 인덱스부터 차례대로 데이터가 들어갑니다. 1은 첫 번째, 2는 두 번째. 그죠? 이건 0번 인덱스 방이고, 이건 1번 인덱스 방입니다. 나머지 초기화할 때 데이터를 지정하지 않은 부분은 어떻게 채워되느냐? 0으로 채워줍니다. 이렇게 0으로. 방 크기는 배열의 크기는 5인데 데이터는 2개만 줬다. 그러면 요 두 개는 차례대로 이렇게 0번 인덱스, 1번 인덱스에서 차례대로 이제 이렇게 저장이 되고요. 나머지 비어 있는 요 부분은 0으로 채워줍니다. 데이터가 없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자,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자, 요것도 마찬가지로 배열을 선언하면서 초기화를 같이 해주는 겁니다. 근데 좀 이쪽하고 좀 다른 건 뭐냐면, 배열의 크기를 안 준 거예요. 생략한 거예요. 배열의 크기를 생략하고 그냥 데이터를 여기 중괄호 안에다가 이렇게 주면 이제 컴파일러가 알아서 이걸 계산해요. 1개, 2개, 3개, 4개, 5, 6, 7개네? 그러면 이제 요 배열은 크기가 7인 이제 배열로 만들어야 되겠다 해가지고요. 컴파일러가 자동으로 이렇게 이제 이렇게 7이라는 값을 넣어가지고 방을 만들어줍니다. 실제 소스는 이렇게 만들더라도 내부적으로 이제 처리는 이제 실행은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배열을 선언하고 그 초기값까지 줘서 초기화까지 이제 같이 할 때 이 초기값 자 리스트죠. 값 리스트는 배열에 자 그 값 리스트 는 이렇게 중괄호로 감싸서 이렇게 이제 전달을 하면 되고, 대입 연산자로 배열의 크기를 굳이 적지 않더라도 컴파일러가 배열의 이제 크기를 계산해서요 이렇게 이제 자동으로 이렇게 크기를 해서 넣어줍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설명은 이제 거의 다 드렸고요. 1차원 배열이라고 해서 인덱스를 하나만 쓰는, 그러니까 인덱스 하나만 쓰는 배열을 이제 우리가 1차원 배열이라고 보시면 되고, 인덱스를 2개를 쓴다? 그러면 2차원 배열, 인덱스를 3개 쓴다? 그럼 3차원 배열.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드리면 4차원 배열도 있습니까? 혹시? 네, 있어요. 4차원 배열.
특수한 능력이 있으면 그런 건 아니고, 예, 인덱스를 4개까지 있어. 뭐 5차원 배열, 6차원 배열, 7차원 배열, 8차원 배열. 그러니까 원하는 만큼의 차원 배열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주로 우리가 많이 쓰는 거는요, 보통 이제 1차원, 2차원, 많이 쓰면 이제 3차원까지, 예, 1, 2, 3차원 정도 쓰고요. 예, 뭐 4차, 5차 이런 차원들은 잘 쓰진 않습니다. 아예 안 쓰는 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뭐 게임 같은 거 개발할 때, 예, 그런 개념을 쓰기도 해요. 자, 그러면 이제 소스 코드 한번 보고요. 앞에서 제가 이제 설명드렸던 거 눈으로 이렇게 해석이 되는지 한번 볼게요. 이게 되는지. 자, 메인 함수니까요. 메인 블록 안에 내용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에 이제 그 배열 선언하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이제 앞에서 설명했던 그런 유형들을 다 사용을 했죠. 예, int, 자, 배열의 타입을 주고 ARR1이라는 이름의 배열로 이제 선언하는 건데, 크기를 5로 줬습니다. 5개의 방이 만들어지죠. 그리고 이제 배열을 만들면서 선언하면서 초기값도 같이 준 거예요. 예, 5개의 데이터를 중괄로로 이렇게 감춰서 던져줍니다. 그럼 차례대로 1번 방에, 첫 번째 방에는 이제 1, 두 번째 방에는 2, 이런 식으로 이제 차례대로 저장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 크기를 대괄호 안에다가, 예, 이제 원래 줘야 되는데 생략을 했죠. 이렇게 생략하더라도 뒤에 있는 데이터 개수가, 예, 딱 정해져 있잖아요. 1개, 2개, 3개, 4개, 5, 6, 7. 컴파일러가 요 중괄호 안에 있는 데이터를 개수를 세어 가지고요, 요 크기를 자동으로 이렇게, 예, 7개니까 7이라고 이렇게 넣어주고 실행을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크기가 5인 AR3이라는 인티저 배열을 선언하고, 초기화해 주는데 데이터를 요 5개를 다 주는 게 아니라 2개만, 이제 전체 5개의 방이 있지만 2개만 이렇게 준다. 뭐 이렇게 주면은 차례대로, 예, 이제 요 1은 0번 인덱스 방에, 2는 1번 인덱스 방에 차례대로 들어가는데, 나머지 이제 방에는 디폴트로 이제 0이라는 값이 채워집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밑에 요거는 변수죠. 예, AR1len, 뭐 AR2len, AR3len, I, 요거를 이제 변수, 인티저 타입의 변수 4개를 이제 선언을 해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 프린트 문, 자, 프린트 F 해서요, 배열의 크기를 출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런 사이즈 오브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자료의 크기를 바이트 몇 바이트 크기인지 출력하는 거 이제 그런 예제해 보셨습니다. 그죠? 그 이제 사이즈 오브 사용해서, 예, 이 배열의 크기를 확인을 하실 수 있는데, 이렇게 배열의 이름만 주시면 돼요. 배열 ARR1, ARR2, ARR3 배열의 이름만 이렇게 주시면 이 배열의 크기가, 예, 어느 정도 되는지 출력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사이즈 오브 요 연산자 가지고 배열의 바이트 크기를 자 알 수가 있다. 지금 이제 출력을 해서 들어가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 자, 배열의 크기인데 여기 이제 바이트 크기를 환산한다 돼 있죠. 바이트 크기를 이제 환산하는 거를요, 이걸 이제 한번 또 가공 처리를 하는데, 자, 사이즈 오브 AR1 하면 바이트 크기가 나옵니다. 배열의 바이트 크기 몇 바이트를 잡아먹느냐. 근데 이제 요 배열에, 예, 이제 들어있는 이제 자료가 어떤 이제 자료형이냐, 예를 들어서 이제 인티저 타입의 자료형이다 하면 방 하나의 크기가요 4바이트 크기죠. 4바이트 크기입니다. 그래서 사이즈 오브로 배열의 크기를 딱 측정하면요, 그래서 배열 안에 방이 하나만 있더라도 4가 출력이 될 거예요. 근데 배열 안에 방이 4개가 있어요. 크기가 4인 인티저 타입의 배열을 만들었다 하면 4 곱하기 4 해가 16, 예, 바이트 크기가 16이 됩니다. 왜?
그 방 하나가 인티저 값 하나를 저장하는 사이즈이기 때문에 인티저가 4바이트 크기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단순히 그냥 이제 사이즈 오브 사용해서 배열의 크기를 출력을 하면 바이트 크기가 나오는데, 내가 이제 여기 어떤 이제 자료형 그걸 알고 있으면 그 자료형으로, 이 자료형이라는 게 이제 우리가 쓰는 이제 뭐 인티저나 뭐 플롯이나 더블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료형의 길이를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요 자료형으로 이제 이 사라는 크기가 나올 겁니다. 인티저 int라는 자료형. 그럼 이걸로 나눠주면 배열의 이제 크기, 방이 몇 개인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단순히 여기서 사이즈 오버해서 배열명 넣으면 배열에 몇 개의 방이 있느냐 이렇게 출력된 게 아니라 그 방 하나에 또 크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각각 방의 크기를 다 그래서 인티저 타입의 방이면은 방 하나에 이제 4바이트입니다. 그 크기들을 다 계산해서 출력을 해주는데, 내가 단순히 특정 자료형의 배열의 그 방 개수를 알고 싶어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배열 이름으로 사이즈업에서 바이트, 배열의 바이트 크기를 계산한 다음에 이 배열의 자료형으로 나눠주면 배열의 자료형 사이즈업 해서 이것도 바이트 크기 나옵니다, 그죠? 그럼 나눠주면은 배열의 방의 개수가 출력이 됩니다. 여기서 이제 배열 길이라고 했죠. 여기서 배열 크기, 배열 개수, 방의 개수를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계산해 줄 수가 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AR1의 배열 길이를 여기 AR1 len, 두 번째 AR2의 배열의 길이를 AR2 len, 세 번째 AR3 배열의 이제 길이는, 그러니까 이 배열의 방이 몇 개냐를 이제 AR3 len, 그죠? 방의 개수, 길이, 크기, 배열의 길이, 배열의 크기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래쪽에 이제 포 반복문 보이죠? 그러니까 포 반복문 사용해서요. 자, AR1 len, 여기는 이제 배열 방 개수가 들어가 있죠. AR1 len이라는 요 변수에는 AR1이라는 배열의 방 개수, 배열의 크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제 이 배열을 반복시킬 때, 이 반복문을 이 포문을 반복시킬 때 이제 그 i 축기값을 0을 주고요. 이런 식의 이제 i가 AR1 len보다 작을 동안 하게 되면 요 배열의 크기만큼 요 포문을 반복을 시킨 겁니다. 반복을 하면서 요 배열의 요 i 카운터 변수 i가 배열의 인덱스로 사용된 거죠. 그래서 배열의 첫 번째 것부터 마지막 값까지 화면에 이제 출력을 한 거예요. 이렇게 배열 안에 있는 값을 포문 사용해서 하나씩 읽어서 출력을 할 수가 있구나. 그러니까 요런 패턴으로 코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print f /end 있는 건 뭐예요? 이제 첫 번째 배열 AR1 배열의 내용을 다 출력을 하고, 이제 그 줄바꿈을 한 번 더 하게 되면 이제 여기는 줄 바꾸는 게 따로 없네요. 한 줄로 이렇게 쭉 출력하고요. 줄을 바꾸는 거는 말 그대로. 배열 안에 있는 내용은 같은 라인에 이제 출력을 하고, 배열 안에 있는 데이터를 다 출력하면 이제 줄 바꿈 해줍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똑같죠. 위에 있는 패턴과 똑같습니다. 두 번째 AR2라는 배열의 이제 크기를 포 반복문의 조건문으로 사용해서요. 배열 크기만큼, 그러니까 배열이 가지고 있는 방 개수만큼 포문을 이렇게 돌립니다. 돌리면서 AR2 배열에 있는 모든 데이터를 이제 출력을 하는 거고요. 밑에 요것도 마찬가지죠. 패턴 똑같습니다. AR3 배열의 이제 크기를 이렇게 가지고 있으니까 요 크기만큼 포 반복문을 이제 반복 수행하는 거죠. 그래서 요 이제 출력문 보면 세 번째 AR3이라는 배열의 이 처음에 이제 0부터 요 별 크기보다 이제 작은 동안은 이제 참이 되기 때문에 배열의 크기가 10이면요 인덱스는 0에서 9까지고요. 배열의 크기가 5면은
인덱스는 0에서 4까지죠. 예. 그래서 이렇게 조그식을 작성해 놓은 겁니다. 예. 그래서 배열의 크기만큼 이렇게 이제 본문 반문문 돌면서 배열 안에 있는 모든 요소를 하나씩 이제 순서대로 읽어서 출력을 하는 겁니다. 출력 끝나면 줄 바꾸고. 그래서 첫 번째 배열 다 요소를 출력하고, 두 번째 배열의 요소를 다 출력하고, 세 번째 배열 요소를 다 출력을 한 겁니다. 그래서 폼문 사용해서 배열에 있는 값을 이렇게 출력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배열의 바이트 크기도 출력했고, 그 다음에 이제 요 크기를 바이트 크기를 가지고 배열의 크기, 방의 개수죠. 그걸 계산해서 방의 개수만큼 데이터가 들어가 있으니까 그거 이용해서 포문을 이제 돌려서 진행을 한 겁니다.